안녕하세요. 그린월드 ABO 한현순입니다. 이승택 리더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S&P 같더라고요. 네, S&P를 하시게끔 해야 될 뻔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좋은 얘기 많이 들어서 좋았고요. 저는 오늘 제가 S&P를 준비를 했는데 S&P는 Sales and Marketing Plan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일즈 앤 마케팅 플랜을 하는 이유가 이 시점에서 뭐가 있죠? 지중해 크루즈 있잖아요. 지중해 크루즈가 딱 2년 뒤면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 얼마 전 올 초에 마케팅의 대가라고 하는 필립 코틀러 박사님이 한국에 오시지는 않았고 디지털 대담을 하신 적이 있었죠. 한국 아메이와 함께 그때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었는데 우리가 마케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제가 좀 짚고 가고 싶어요. 아까 이제 뉴트릴라이트 전달 노하우와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필립 코틀러 박사님이 굉장히 책을 이제 많이 내셨고 지금 최근에 나온 책은 지금 마켓 5.0이라고 하는 지금 마케팅이 계속 진화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분이 이제 뭐라 그러셨냐면 올 연말쯤에 책을 또 낼 거다 그랬는데 그 책 정확한 제목은 아니지만 창업자 마케팅, 기업가 마케팅에 관련해서 낼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거 아메이 마케팅인데?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간단히 뭐냐면 기업가 마케팅, 창업자 마케팅은요. 우리 이제 이분은 우리 같은 ABO들을 이제 편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케터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는 이제 마케터는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제품을 전달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마케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마케터들이 그냥 수동적으로 제품을 전달하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도출을 해내고 뭔가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마케터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걸 하고 있거든요. A7070을 하면서 우리 어때요? 머리 터지지 않아요? 막 리더의 서재도 하죠. 리더의 철학도 하죠. 또 그 전에는 우리 같은 ABO들이 직접 나와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들어내면서 기업과 아메이와 함께 상생하면서 같이 성장을 하는 것을 도모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우리들은 조금 더 많이 한층 성장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데 아메이는 진짜 많이 세대를 앞서간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다시 하게 됐고 간단하게 이제 요 마케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1.0 세대는요 그냥 물건이 좋아 그러니까 가격은 이렇게 측정이 됐고 너가 필요한 거고 물건을 사서 써 그러면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미가 없고 그냥 물건을 그냥 판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진화가 되면은요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이죠. 이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은요 감성 마케팅이라고 해요. 이 소비자들의 감성,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것을 필요로는 하는데 어떻게 감정적으로 우리가 관계를 가지면서 마케팅을 할 것인가 이것은요 B2B에서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기업 간의 마케팅에도 이 감성 마케팅이 들어가요. 사람은요 절대로 아주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 이제 경제학자들을 통해서 이미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어떠한 사실적인 부분들을 보고 이 판단을 참 잘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감성적인 부분에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요. 정말 예기치 못하는 판단을 결정을 짓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더라. 그래서 이런 감성 마케팅이 이제 되어오게 됐고요. 그 다음이 이제 감성 마케팅에서 조금 더 진화가 됐는데 이게 이제 웰빙 마케팅이죠. 이거는요. 감성 마케팅은 사람을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위하고 그냥 단순히 이제 사회를 위하고 뭐 이런 정도로 그쳤는데
웰빙 마케팅은요, 이 사람들이 이 삶이 어떻게 변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것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케팅의 어떤 진화적인 부분에서 계속 사회는 점차 소비자들도 똑똑해지고 그리고 기업들도 그 똑똑해지는 소비자들에 맞춰서 마케팅이 계속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4.0 세대는요, 이제 기술 중심인데 이 기술 중심은 디지털 마케팅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갑작스럽게 엄청 많은 것들이 변화했죠. 코로나가 왔을 때 많은 분들이 혼란을 많이 겪게 되셨고 바뀌어가는 상황에 적응을 하느라 굉장히 힘들기는 했지만 그게 어찌 보면 미래에 다가올 것들이 그냥 조금 당겨진 것뿐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면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빨리 엄청나게 빨리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디지털화가 됐죠. 그리고 5.0 세대는요, 이 디지털화된 이 사회 안에서도 또 역시 휴머니즘이 들어가야 된다. 결국은 그걸 다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이터치, 하이테크.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하이테크만 중심적이었던 부분을 이제는 휴머니즘이 들어가면서 하이터치와 같이 결합적인 부분이 들어가줘야 그래야 우리가 좀 앞서가는 마케팅을 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이 휴머니티 안에서 기술을 가지고 조금 더 이 신기술이 우리 인류의 어떤 도움이 되는 향상되는 것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분이 얘기를 하시는 동영상을 보면 참 말이 어렵기는 하지만 결국은 아메이에서 추구하는 그러한 마케팅의 순서가 그대로 이 안에 고스란히 녹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립 코틀러 박사님도 아메이라는 회사가 참 잘하고 있는 게 제품 중심에서 가치 중심적으로 전달을 잘 하고 있고 거기서 선두를 앞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메이 안에서 소비자들이 변화하는 과정, 그러니까 약간 이제 뉴트릴라이트 전달하는 그 노하우 안에서도 소비자들이 변하잖아요. 근데 이 변화의 과정이 요 순서대로 간대요. 첫 번째는 인지 단계죠. 그러니까 아메이라는 게 있어? 아메이가 어떤 건지 우선은 인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필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호감도가 상승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관심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관심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좋은 답변을 해주는 그런 단계까지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답변에 만족을 하신 분들은 첫 구매를 시작을 하시게 되죠. 그 구매를 하고 나서 만족스러워. 그러면 두 번째 구매, 세 번째 구매도 계속 이루어지는 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메이 아니면 안 돼 하는 그러한 옹호자들이 내 주변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옹호자들이나 이 매니아들이 내 주변에 있으면 있을수록 많은 마케팅을 예전처럼 마케팅에 굉장히 많은 소모적인 마케팅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케팅이 이걸 얘기하는 거는 지금 아메이의 소비자의 변화 과정이잖아요. 이걸 같이 마케팅의 변천과 같이 묶어서 가게 되면 마케팅은 맨 처음에 아까 1.0 세대처럼 그냥 어떤 컨텐츠, 제품을 전달하는 걸로 끝난다 그랬어요. 그게 이 컨텐츠 마케팅인데 이것은 광고를 통해서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광고를 통해서 마케팅을 했을 때에 아주 큰 이점이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제품의 어떤 정보들을 전달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고객이 굳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정보들까지도 그냥 흡수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나도 모르게 어떤 광고를 보고 물건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 의지가 아닌 잠재된 의식으로 인해서 물건을 사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이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중간에 3번에 에스크 질문 그리고 관심이 생기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 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게 광고만으로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는 마케팅이 바로 다이렉트 마케팅인 거거든요. 직접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지금과 같은 이제 아메이라든지 지금 아메이와 같은 이런 직접 마케팅을 거의 많이 쓰려고 많이 하고 있죠. 인터넷도 다 직접 마케팅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넘어가면서 신뢰가 자연스럽게 같이 넘어가게 되겠죠. 근데 구매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구매를 하면은 그 다음 제품 넘어가고 그 다음 제품 넘어가거나 그 다음에 나와 관계가 계속 좋아져야 되는데 그게 되려면 바로 세 번째인 CRM이라고 CRM요. Customer Relationship Marketing. 그러니까 고객 관계 마케팅이죠. 지금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케팅이 완벽하게 이렇게 오게 되면은요, 내가 어딜 계속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제품의 유통 구조들이나 어떠한 유통 판로들이요, 나를 중심으로 와야 돼요. 그런데 아메이나 이런 우리가 하고 있는 아메이와 같은 이런 마케팅은요, 나를 중심으로 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SNS 우리 SABN 그러니까 ABN 코리아 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다 본인의 로그인으로 해서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로스맵이 있고 내가 전달한 고객들은 다 내 바운더리 안에, 내 안에, 로스맵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언제 어디서든 주문을 하셔도 결국은 다 그 유통망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필립 코틀러 박사님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너무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똑같이 넘어 들어가고요. 이분도 직접 마케팅 방식을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품 중심이 아닌 가치 중심적으로 넘어가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원래 마케팅이라는 거 하는 것은 기업이 이윤을 내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 진화를 하면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도록 소통하면서 가치를 전달을 하는 쪽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냥 이윤 추구만이 아니라 소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가치를 전달을 하는데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웰빙 라이프 스타일을 개선을 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에 여기에 대한 유용한 정보 전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소비자들이 원하는 컨텐츠가 무엇인지에 굉장히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예전 같은 경우는 기업 위주의 마케팅이었다면 지금은 소비자 위주의 마케팅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예요. 그래서 높은 인지도가 있고 그 다음에 높은 접근성 같은 경우는 쉽게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핸드폰만 열면 언제 어디서든지 주문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수용성, 제품에 대한 호감도가 얼마나 있는지 지금은 아메이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앞에 보신 그 CRM, 그러니까 고객 관계 마케팅 부분에서는요.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게 아니고요. 고객이 먼저 물어와요. 그런 경험 많이 요즘 좀 하시지 않으세요? SNS를 통해서 먼저 고객이 연락을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런 제품의 호감도가 있다 보니까 마케팅이 저절로 쉽게 될 수 있는 거고요. 가성비, 구매력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요 네 가지가 잘 충족만 된다면 나에게 있어서 아주 좋은 마케팅이 성립이 될 수 있다라는 기본 조건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가 해야 할 네 가지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계시죠? 소비자를 찾고 확보를 하는데 내가 적극성을 띄어야 돼요. 내가 그냥 수동적으로 앉아만 있는다고 나무 아래에 그냥 감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소비자들을 찾아서 확보를 하는 것에 첫 번째 중점을 뒀고요. 킵이죠.
팁은 내가 소비자들을 유치를 했을 때 이 소비자가 제품을 한 번 쓰고 끝나도 괜찮을까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한 번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재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 관계를 유지하는 거.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그로우예요. 그로우는 성장인데, 이것은 뭐 개인적인 나의 성장을 이야기는 하는 건 아니고요. 마케팅 안에서 여기 나온 것처럼 업셀링과 크로스셀링의 성장을 도모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업셀링은 뭐냐면요. 어떤 신제품이 나왔을 때 그 신제품에 대한 정보를 빨리빨리 줘야 돼요. 그 크로스셀링은요. 예를 들자면 나는 뉴트릴라이트가 굉장히 강해. 그런데 다른 제품은 전혀 몰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은요, 아메이 제품 안에는 제품군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살면서 필요한 생필품들이 건강보조식품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어떠한 정보들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제 초이스에 나와 있는 모든 제품군들을 내가 소화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지금 현재 뉴트릴라이트가 조금 몇 가지 들어가고 있는데 휴지라든지 커피라든지 또는 뭐 아티스트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제품군을 이 왔다 갔다 크로스를 하면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쪽만 치우치지 않고 이러한 제품군의 방향 여러 가지 이 넓게 퍼져가는 방향을 잡아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셀링과 크로스셀링을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다 보면은 내가 어느 한쪽에 지금 치우쳐져 있구나 또는 내가 지금 어느 쪽에 약하구나 이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윈백이라고 하는 거는요. 소비자들은 언제든 떠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모든 소비자가 다 나한테 있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떠난 소비자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또 다른 소비자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노력을 내가 계속 하다 보면은 내가 또 성장을 하죠. 그러다 보면요. 떠났던 소비자도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네 가지를 그냥 되느냐 이거를 훈련을 하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거와 비슷한 게 뭐죠? 탱커화하는 거. 그죠? 탱커화하고 고개러하고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일맥상통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세일즈 앤 마케팅 플랜에서 우리들이 보상 플랜이 어떻게 되는지도 되게 중요는 하지만 먼저 내가 마케팅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본격적으로는 이제 우리 보상 프로그램이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직후를 가려면 이걸 모르고는 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인터넷에 우리 SABN 사이트 들어가시면은요. 아카데미에서 나오는 비즈니스 이게 다운을 받아서 보실 수 있는 부분인데 요거는 지금 2023 회계년도 모든 보너스가 다 총망라돼서 나온 부분이에요. 근데 요걸 보고서 내가 풀이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맨 앞에 있는 브론즈 빌더, 그 다음에 퍼포먼스 플러스 엘리트 인센티브, 그다음 세 번째 연속 달성, 그다음 퍼스널 그룹 성장, 프론트라인 성장, FAA 성장.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나와 있는 부분들을 내가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이 사실 많지는 않죠. 저도 항상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보시면 아래에 연속 달성 인센티브가 있는데 PT부터 뉴핀 보너스를 받으시죠. 그런데 예전에는 뉴핀이 되면 딱 한 번 받고 끝났어요. 근데 이제는 트와이스라 그래서 이제 두 번을 받는 거죠. 재달성을 하면은 그 다음에 또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저기 써 있는 거는 PT가 됐을 때는 170만 원을 첫 번 해에 받고 그 다음 해에도 내가 PT를 유지했으면은요 똑같이 또 170을 받아요. 지금 2022회계년도예요. 현재는 지금은요 두 번을 주기는 하는데 앞에를 먼저 좀 많이 주고 뒤를 좀 적게 주거든요. 그런데 합해 보니까요 저게 더 많은 거예요. 보너스가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야 되죠. 그래서 저긴 하나로 써 있지만 저건 2번 받는 거예요. 똑같은 금액으로. 근데 금액이 많아요. 170, 350, 그다음에 쭉 내려가는 건데 460 이렇게 올라가는데 요거를 기본으로 해서 뒤에 계속 이제 보너스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첫 번째는 브론즈 빌더 인센티브인데 지금 현재 이제 이번 달까지 브론즈 빌더를 마감을 하시는 분, 2번 마감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9월 3일에 에스턴 하우스를 가시죠. 에스턴 하우스를 가는 그런 파티까지 열어주시면서 하는 이유는요. 지금 이거를 해내지 않으면 그 뒤에를 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6, 7, 8월 3개월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직 달성을 못하신 분들에는 이 부분이 엄청 의미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보면은 브론즈 빌더 인센티브를 달성을 하는 조건은요. 나로부터 3개의 레그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각자 한 레그씩이 6% 이상을 달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전체 나의 총 PB는 400만 PB 이상, 15% 이상을 달성을 해야 그래야 브론즈 빌더라는 핀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 계신 분은 이제 아마 이 핀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핀이 생각보다 돈이 꽤 많이 돼요. 제가 예전에 15%였을 때는요. 이 금액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거든요. 15% 정도면 한 그냥 50에서 아무리 많이 받아야 70만 원 정도? 진짜 볼륨이 커도. 그런데 지금 여기는 아래에 보시겠지만 110만 원이 넘죠.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후원수당이 맨 왼쪽에 85만 원 정도로 나오는데 이거는 나의 전체 그룹이 400만일 때 아래 B, C, D 그룹이 60만, 60만, 60만 다 6% 달성을 하셨죠? 그러면 나는 브론즈 빌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저 맨 위에 A의 후원수당은 A그룹의 후원수당에서 B, C, D의 후원수당을 빼준다라고 나와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줬을 때 기본으로 받는 금액이 85만 1,160원이에요. 이거는 BV까지 다 들어간 금액이고요. 이게 끝이 아니라 30%를 더 주는 거예요. 브론즈 빌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30%는 25만 5,348원 합해서 110만 원이 넘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금액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15%만 됐는데 이 정도를 받는 거는요. 사업자로서는 굉장히 너무 욕심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 데다가 요거는 첫 번째 달성한 달로부터 18개월 안에 12번까지 줘요.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 12번을 내가 빨리 다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브론즈 빌더가 어쩌면 나중에는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원래 있던 프로그램이 아니라 코로나가 생기면서 조금 더 사업자들에게 사업의 편의성, 그 다음에 인커리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뭔가 바뀌면서 이렇게 더 좋아졌다면 욕심내서 여기에 내가 더 많이 노력을 해보는 게 되게 좋겠죠. 그리고 퍼포먼스 플러스와 엘리트 인센티브는요. 1,000만은 넘었는데 그냥 1,000만을 넘은 게 아니라 1,100만이 넘은 경우는 퍼포먼스 플러스고요. 1,500만 PB가 넘게 되면은 엘리트가 되는데 플러스 같은 경우는 루비비비의 2%가 추가가 되고요. 퍼포먼스 엘리트는 3%가 추가가 돼요. 그러면 2%, 3% 이거 별로 안 맞는 거 아니야? 아까는 30%인데 그게 아니라 이 2%와 3%는요. 내 전체 볼륨에 대한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내가 1,000만을 할 거라면 1,100만, 최소 1,100만을 넘기는 게 여행 점수도 받고 돈도 되고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이 1,000만이 되는 이 구조에서 지금 여기 네모 박스 안에 보시면 개인 그룹 루비 PB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제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있으셔서 제가 그냥 잠깐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21% 유자격 레그의 그룹 실적과
유자격 플래티넘 이상의 그룹 실적을 제외한 본인 그룹이라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A의 그 볼륨을 보시면 B, C, D, E, F, G까지 있죠. 근데 B하고 F는 PT예요. PT인데 15%, 12%. 그러면 PT는 PT인데 지금 요 달에는 퀄리파잉을 못 하신 거예요. 못 하셨다 하더라도 PT이기 때문에 나의 그룹 PB에서 제외가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E는 21%인데 PT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PT는 아니어도 21%로 퀄리파잉이 됐으면 그건 독립된 걸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A에게 개인 그룹 루비 PB는요. A 본인 개인 것과 C, D, G 거 요게 이렇게 같이 루비 PB가 돼요. 그러면 왜 굳이 이거를 잡냐? 이거는요 나중에 저희가 좀 복잡한 여러 가지 보너스들이 있어요. 그것까지 지금 다 여기서 말씀드리면 머리 터지기 때문에 요런 게 있다라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SP 아까 제가 퀄리파잉이 된다라는 것은 1000만이 넘었을 때 퀄리파잉이 되는 거고 21%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자격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는 개인적으로 그냥 21%를 전체 하든지 아니면 하나의 독립된 레그가 있고 사이드가 400만인 경우 그것도 21%로 인정을 해주는데요. 저런 식으로 두 개의 레그가 독립이 된 경우는요. 내가 빵피비여도 21%로 인정을 해줘요. 자격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SPS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요. 내 다운이 1000만이 됐어요. 그런데 내가 내 다운을 뺀 나머지 개인적인 사이드 볼륨을 다 합해서 400만이 안 돼요. 그러면 나는 그냥 다운의 그 독립된 레그의 스폰서라는 그런 인정 조건만 되거든요. 그래서 SP의 스폰서, SPS라는 그런 핀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자격 인정 조건은 루비를 보시면 루비 같은 경우는 21% 1000만에서 1100만은 2%가 추가가 되고 1500만은 3%가 추가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2000만은 이제 루비라는 핀이 또 달성이 되는 거고요. 훨씬 더 루비가 되면은 일단 보너스가 굉장히 많죠. 1차 보너스가 다 나에게 돌아오니까 많은 건데 이제 오른쪽에는 자격 핀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운더스 플래티늄은 SP 유자격을 월 12개월 달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파운더스 루비는 2000만 PB를 12달을 계속 달성을 하면은 파운더스 루비죠. 그리고 사파이어는 두 개의 레그를 독립을 시키면 두 개의 레그가 PT가 되면은 사파이어가 되고요. 에메랄드는 세 개의 레그예요. 그리고 파운더스는 각각 1년 내내 12달 동안 두 개의 레그 또는 세 개의 레그가 다 독립이 됐을 때 파운더스가 붙는 건데 자격 인정 조건에서 지금 그 책에 보시면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여기를 보면은요. 첫 번째 Q12 인정 조건. 제가 왜 이거를 지금 보여드리냐면은 사업을 하면서 내가 SP나 GP나 PT나 어떤 핀을 달성을 할 때 한 번 딱 달성을 하고 끝나면은 그게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사업이라고 하면은 파운더스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요. 항상 한 번 내가 퀄리파잉이 됐다. 그러면 쉬지 않고 1000만을 계속 가거나 쉬지 않고 내가 퀄리파잉이 되는 게 그게 사업자로서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파운더스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12개월, 그러니까 Q12 인정 조건이라는 게 따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VE 볼륨이라 그래서 여기 조금 잘 보이시죠? 작지만은 내가 만약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12달이 안 되고 10달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한 번이나 또는 두 번을 놓쳤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두 번까지는 놓친 분들에게는 그러면 1년 동안 총 전체의 PB, 총 그룹 전체 PB가 1억 4,400만 PB가 넘으면 Q12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 없었던 게 그 두 번째 생긴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요, 두 번을 놓치고 계속 10개월을 퀄리파잉을 하는데 만약에 1억 4,400이 안 돼도요, 1억 2천만 PB가 넘어도 Q12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조항이 새로 생긴 거예요. 이게 원래는 여기 아래 보면은 2022 회계년도까지 시범 운영되며라고 했죠. 원래는 1년,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1억 4,400만 PB를 하려면은 한 달에 1,440만 PB 이상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버겁죠. 근데 1억 2천만, 그럼 한 달에 1억 1,200만 PB만 하면은 인정을 해주겠다라 그러니까 정말 해볼 만한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2023년 내년까지 해주겠다. 우선 연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게 될지 안 될지 몰라요 라고 하셨거든요. 올 초까지만 해도. 근데 새로 나온 비즈니스 매뉴얼에 이게 연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은 물론 굉장히 막 떨림 반, 괴로운 반 여러 가지 되게 복잡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것도 있다라는 걸 좀 감안을 하시고 너무 근데 안심은 하지 마시고 정말 열심히 뛰어볼만 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가 보너스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다음 달이 9월이잖아요. 9월부터가 새 회계년도가 들어가는 해예요. 그래서 저 9월부터 내가 퀄리파잉이 SP가 되고 시작이 되고 내년 8월까지 계속 큐를 가서 내년 삿포로를 나는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유심히 보세요.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아까 제가 앞에 전체적인 보너스 플랜을 다 보여드렸었을 때 이런 박스가 하나 나오는데 이게 퍼스널 큐 인센티브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퀄리파잉, 내가 1,000만 이상을 몇 번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혜 지급이 나오는 건데요. 요걸 기준으로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내년 9월부터 만약에 내가 올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나는 계속 퀄리파잉을 했다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은요, 나는 PQ 퍼스널 Q가 6개 이상 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 달, 이번 달까지 내가 Q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나 아니면 몇 번을 Q를 하다가 말았거나 이런 분들은 다 여기에 해당하실 거예요. 6개 이상만 성장을 해도 50%를 주니까. 그렇게 되면은 받는 보너스들이요. 월간 보너스 기본적으로 대략 평균 250만 원이라고 쳤을 때 받게 되는 건 3천만 원이죠. 그런데 만약에 브론즈 빌더로 연장으로 가게 되면요. 추가 30% 추가까지 돼요. 엄청나게 많이 받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핀 보너스라는 게 있죠. 핀 보너스가 PT가 됐을 때 170만 원을 받고요. 파운더스 PT가 됐을 때 350이나 돼요. 그러면 두 개를 합하면 52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퍼스널 그룹 성장 인센티브. 내가 퀄리파잉을 몇 번 했느냐를 보는 건데 6번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50%예요. 그러면 얼마냐면은 1년 동안 받았던 전체 돈의 3천만 원의 50%니까 1,500만 원을 받는 거죠. 굉장히 많이 받죠. 그러면 이걸 다 합하면은요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고요. 만약에 브론즈 빌더로 내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5,900만 원, 거의 6천만 원이 6천만 원까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 돈을 버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어디 가서 이 돈 못 벌어요. 근데 아메이에서 내가 매달 퀄리파잉만 해도 나 혼자 퀄리파잉만 해도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왕이면 내가 퀄리파잉을 가면 그냥 파운더스 PT 조건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돈이 되면서 플러스 여행을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사업을 내가 지금 성장을 하고 있나? 그리고 내가 사업 성장의 포커스를 어디다 둬야 되지는 여행에 맞추셔야 돼요. 내가 매년 여행을 가고 있어. 그러면 나는 계속 20%씩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핀 성장은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삿포로를 가고 싶어. 그러면 아예 애초부터요,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 먹으시고 1100만 이상을 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내가 퀄리파잉 안 하시던 분들이 처음부터 1100을 넘기는 쉽지는 않아요. 저도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저도 1000만을 겨우겨우 넘었었고요. 겨우겨우 억지로 넘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 1100만이 넘기 시작했고 1100만을 겨우 억지로 넘기다 보니 어느 달인가는 1500이 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여기에 보는 매달 평균 1270만은 안 된다 하더라도 첫 달부터 1000만을 넘기고 두 번째 달 또 1000만 넘기고 세 번째 달 1100 넘기고 네 번째 달 1100 넘기면서 중간에 1500 넘기면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여행 점수를 맞추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많은 성공자들의 이런 성공 스토리를 들어보면 사업 그 회계년도 초반 중반까지만 해도 여행 점수가 안 됐다라고 하는 분들의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 역시도 1회 때는 저도 그랬어요. 근데 1회, 2회, 1회 때는 정말 초반, 중반까지도 여행 점수가 못 미쳤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나는 성장을 하니까 계속 여행 점수를 맞춰가면서 했더니 막판에 가서는 정말 1회차 여행 점수를 간간히 맞췄거든요. 그런데 2회차부터는요, 그래도 중간 정도 되면서 조금 이렇게 약간씩 맞춰가더라고요. 3회차는요, 이미 여행 점수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여행 점수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행을 가려고 거기 내가 PB에만 집중을 하면 안 되지만요. PB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방향성을 가야 할지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삿포로를 도전을 하겠다라고 하면 첫 번째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최소 한 달에 1270만 PB를 넘기셔야 800만 점이 돼요. 요거는 제가 한국 암웨이 전화해서 확인을 해본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왕이면 퍼포먼스 엘리트, 퍼포먼스 플러스 이러한 추가 보너스들을 받으면서 가면 여행까지도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1년 동안 1억 5,240만 PB가 넘으면 돼요. 그러면 여행을 가요.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가? 초반부터 겁에 질리실 필요가 없는 게요. 초반에는 다 힘들어요. 여러분들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드세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 힘든 거를 누가 끝까지 붙잡고 끈기게 가느냐의 게임인 거지, 이거는 가능하고 불가능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2년차 때, 1년차 때 내가 삿포로를 갔어. 그러면은 너무 좋죠. 그러면은 2년차 때는요, 내가 직후를 도전을 해야죠. 지중해 크루즈. 지중해 크루즈를 가려면 여러분들이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가야 되는데, 2024 회계년도 8월까지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성취가 되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요렇게 가서 첫 번째 내년 9월부터죠. 그러면 내년 9월부터 세 개의 레그가 퀄리파잉이 하나씩 시작이 됐다라는 가정하에 들어가는 건데요. 이게 처음부터 당연히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서부터 중간중간에 퀄리파잉이 되는 레그들이 한두 개씩 나와줘야 되겠죠. 한두 개씩, 세 개씩. 세 레그에서 SP를 한 번씩을 찍어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내 파트너를 데리고 성공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저 맨 아래에 있는 FQ, 그러니까 프론트라인 성장 인센티브까지 또 여기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내 다운 프론트까지 성장을 시키면은 여기서 돈이 더 많이 받으시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다음 2024 회계년도를 준비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세 개의 레그가 다 퀄리파잉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요 점수를 가지고 보너스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요, 여기는 보너스 예시예요. 왜냐하면 세 개의 레그를 독립을 시키게 되면은요, 독립된 레그 빠지고 나면은 1차 보너스는 조금 줄어들죠. 그렇지만 세 개의 레그가 다 있기 때문에 조금은 줄더라도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가는데, 제가 조금 적당히 최소한으로 맞춘 거예요. 1차 보너스는 한 달에 만약에 200만 원 정도 받는다라고 하면 1년 동안 2,400만 원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퍼스널 큐, 나 역시도 퍼스널 큐가 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개
9월부터 8월까지 계속 쭉 유지가 됐기 때문에 나는 12개월 유지가 되는 거죠. 이 앞에서 이미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성장이지만 여기서 PQ 12개 유지는 35%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35%를 받는 거고요. 그럼 2,400만 원에 35%는 840만 원의 보너스가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 보너스는 에메랄드가 되면 이제 독립을 하기 때문에 리더십 보너스라는 게 있고 MD 보너스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그냥 조금 최소로 잡아서 한 1년 동안 3천만 원이라고 치면은요. 퍼스널 Q는 유지지만 FQ, 프론트 라인 성장 인센티브가 6개 이상 성장이 됐어요. 그러면은 70%나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70%냐면 저 리더십 보너스와 MD 보너스의 70%이기 때문에 얼마냐면 2,1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게 퍼스널 그룹 성장 인센티브보다도 훨씬 많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핀 보너스 어마어마하게 많죠. 내가 노력을 해서 핀을 가게 되면은요, 핀 보너스가 저렇게 많이 나오는데 뉴핀 외에도 재달성 보너스 있죠. 아까 앞에서 PT가 되면 170만 원인데 재달성을 해도 170이고요. 파운더스 PT도 뉴핀이었을 때 350이지만 재달성도 350이에요. 그래서 2월 달에 사파이어 가고 에메랄드 동시에 가면서 PT 재달성까지 하고 12개월 퀄리파잉 모두 다 마무리하면서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가게 되면 총 받는 핀 보너스는요 얼마가 되냐면 3,740만 원. 굉장히 많죠. 이거 다 더하면은 1억이 넘어요. 이거는 제가 예시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볼륨이 좀 크신 분들은 더 받으시고요. 볼륨이 조금 작으신 분은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메랄드 정도 되면은 가난과 이별하는 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억대 연봉자가 이때부터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안 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내 상황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내가 계획을 짜 가야 될지를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요. 스폰서랑 상담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보는 눈높이는요, 안 보여요, 위에가.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계단에서 그 위에 계단은요 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님의 눈높이에서 내가 내 방향성을 바라볼 수 있게 항상 상담을 하면서 내가 조금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갈 수 있는 방향성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걸 받아야 돼요, 내가. 근데 그 방향성을 또 받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또 뭐가 있죠? 사업을 나 혼자 하나요?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죠. 내 파트너들도 있고 또 소비자들도 있는데 이 파트너와 소비자가 결국은 내가 스폰서와 함께해서 팀워크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스폰서를 중심으로 해서 파트너와 함께 또 소비자와 함께 하는 이유는 소비자들도 돈이 되게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너무 좋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옹호자들, 나 대신에 마케팅을 해줄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절약을 할 수 있고요. 굉장히 합리적인 그러한 사업을 할 수가 있고 효율적인 사업이 돼요. 이 효율적인 사업의 기본은 인간관계와 신뢰 형성이 있다라는 거를 아까 마케팅 그 세대 마케팅은 별로 우리가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렇게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고
네,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매일 보시면 정말 그 꿈에 더 한층 더 나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스폰서님이 진짜 여러분들 다 같이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제 9월 3일 에스턴하우스 가는 것에 정말 너무 감사하게 제가 반영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모두 다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